네, 그러면 이제 오전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세 번째 세션은 KAS 유저 그룹 공동 워크샵 2로 진행되며 최영락 오픈스택 코리아 유저 그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VP이시며 그리고 남정현님은 코리아 애저 유저 그룹에 속해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픈스택 커뮤니티의 최영락입니다. 사실은 원래 다른 발표자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이번에 오픈 인프라데이 2018 행사를 담당하면서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발표가 전혀 부족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하는 발표 주제는요. 사실 이제 저쪽 다른 세션에서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어떤 정말 쉬운 쿠버네티스를 다뤄보자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25분 동안 길지 않은 시간 동안요. 그러면 왜 이런 쿠버네티스가 유행을 하고 오픈스택에서는 보통 생각할 때 VM을 관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이다, 오픈소스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컨테이너와 관련해서 쿠버네티스와 관련돼가지고 지원하던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하고요. 그 다음 이제 애저 쪽에서 뒤에서는 이제 윈도우즈와 관련해가지고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 설명 주실 거예요. 그 전에 몇 가지 필요한 전체적인 배경 설명이라든지 애저에서 전체적으로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일으키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가지고서 짧게 우선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 저기 앞에 계시는 남정현 MVP님께서 정말 듣기 쉽지 않은 윈도우를 컨테이너로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컨테이너 인프라와 쿠버네티스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오픈스택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애저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행사를 지금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면서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슬라이드 원래 형식을 딱 깔끔한 스타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올해 4월 21일인가요? 그때 토요일날 부트캠프 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면서 슬라이드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 슬라이드 상당수를 인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테이너 인프라와 쿠버네티스를 소개하자면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머신이 사실은 무겁다는 그런 생각이 인프라를 점점 VM 기반으로, 가상머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인프라 기반 서비스가 이렇게 점차 유행을 하면서요. 많은 실제적인 분들의 피드백이었어요. 첫 번째 피드백은 가상머신이 너무 무겁다. 두 번째 피드백은요. 실제 개발자분들이 그 VM 환경에서 세팅하고 다 일일이 미세한 설정까지 구성하기가 쉽지 않고 그 설정을 쉽게 복제해서 하기가 어렵다. 그 부분이 전체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어떤 가상머신이 될 수도 있고 피지컬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라는 컨테이너라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패키징 및 배포를 쉽게 해가지고서요. 보다 가볍고 효율적인 어떤 다양한 사례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커죠. 이따가는 이제 윈도우즈 기반에서 소개해 주실 거고요. 일단 저는 리눅스 기반으로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는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 서비스 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제 기존의 하이퍼바이저에서 실행되는 게 아닌 하이퍼바이저가 없이 리눅스 운영체제 내에서 커널을 논리적으로 격리를 시켜가지고서 C그룹이라는 그런 기술로 해가지고 격리를 시켜가지고서 하나하나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고요. 이 도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컨테이너 리눅스 커널 내에서 보통은 이야기할 때 뭐 C그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네트워크가 왜 어렵냐면요. 우선은 보통 그러니까 가상머신이나 여러 가지 컨테이너나 보게 되면요. 결국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원래 운영체제라는 게 하나의 어떤 환경 내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작하잖아요.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논리적으로 격리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나마 가능한 얘기인데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포트 번호가 0번부터 25,535번까지 그거를 각각의 부위에 컨테이너 별로 해가지고서 할당을 다 쓰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의 머신이고요. 그 안에서 포트를 어떻게 공유하고 관리해야 되느냐 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TCP/IP 레벨로 해가지고서 뭐 TCP 패킷이 어떻고 UDP 패킷이 어떻고 ICMP가 어떻고 IP 레이어가 어떻고 맥 레이어가 어떻고 거기까지 다 가게 되면요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기술이 2012년도쯤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리눅스 커널에 들어가면서요 이 컨테이너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가상머신 기술은 이제 인텔이라든지 AMD에서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 하는 걸 2007년쯤에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상머신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가 탄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눅스 내에서 커널 내에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라든지 C그룹이라든지 격리시켜주는 기술로 해가지고서 발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뭐 LS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LSC, 도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유행하는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그래서 왜 도커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다양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해보다 보니까요 가상머신 위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n 곱하기 m의 디펜던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서버 n대가 있고 서비스 n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디펜던시에 대해서 해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디펜던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요 가상머신 환경에서 컨테이너도 역시 관리할 수 있고 컨테이너는 물리머신 가상머신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사용해가지고서 공통의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을 만들어서 똑같이 배포하고 그거를 또 세트로 만들어서 특정 VM에다가 하나씩 배포시켜가지고 관리하게 되면요 아까 VM에서 보셨던 이 디펜던시 헬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히 개발할 때 실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존성 때문에 프로그램이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에러도 많이 발생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테이너 기술로 해서 많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커 개념은 기존의 어떤 OS 레벨 가상화한 거에 비해서 커널 부분을 그대로 공유해서 사용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무튼 커널 그대로 공유해서 사용하고요.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C그룹이라든지 네임스페이스 기술 그 여러 가지를 사용해가지고서요 공유해서 쓰는 기술로요.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거는 리눅스 커널이 그만큼 안정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등장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내부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좀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뭐 시그룹스, 뭐 네임스페이스, 넷링크, SE 리눅스, 넷필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커널의 기능들이 점차 발전하면서 이제는 도커라는 이 컨테이너가 하나의 리눅스 커널을 위해서 동작해서 논리적으로 구분되고 네트워크, 포트 포워딩이나 등등에 해서 다 지원시키고 서비스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컨테이너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매니지드 서비스가 이제 또 이제 탄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커에 사실 그러니까 가상머신도 그렇고요. 도커도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술도 그렇고요. 사실 요즘에 보면요. 큰 대형 회사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를 놓이게 돼요. 어떤 회사들은 이제 또 뿐만 아니라 회사 규모가 정말 커지면요. 팀에 따라서 어떤 팀은 컨테이너를 선호하고 어떤 팀은 가상머신을 선호하고 또 어떤 팀은 오픈스택을 선호하고 또 어떤 팀은 VM웨어를 선호하고 사실 다 다릅니다. 이 선호도의 사실 다른 이유는요. 사실은 그쪽에 팀이라든지 구체적인 같이 팀원분들의 경험에 따라 가지고 많이 좀 좌우가 되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커의 장단점이요. 도커 입장에서 봤을 때 장점,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도커에서 이야기하는 장단점으로는요. 완벽한 인식성을 통해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서 환경이란 문제점을 해소하고 빠른 속도와 VM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가볍다. 그리고 OS의 자원 사용을 거의 V에 비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최소화해가지고 오버헤드를 줄인다. 또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그 리눅스 커널에 좀 디펜던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그냥 컨테이너 배우면서 많이 하는 질문이 도커 이미지 리눅스 제가 돌아가는 컴퓨터에서 만들었는데 라즈베리 파이에 올릴 수 있느냐. 커널 자체가 ARM 커널하고 X86 커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석하지 않겠죠. 네, 라즈베리 파이용으로 컨테이너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호스트 OS의 어떤 종속성이 사실 있게 되고요. 그 OS가 또 사실 CentOS나 우분투에 따라가지고서 종속성이 사실은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친화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가상머신에 익숙하신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커의 플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실제 가져와서 이미지를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미지를 만들려면 어디다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내부에서 쓸 수 있고 공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레지스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레지스트리가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를 올려놓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실제 컨테이너들이 실행이 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쿠버네티스는 무엇이냐? 쿠버네티스는 여기 오셔서 보시면 중간에 K8S라고 많이 써있는 거 보실 텐데요. 중간에 8글자가 있어서 팔로 써서 K8S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초창기에 구글이 리드했던 오픈소스입니다. 지금도 구글이 많이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VM웨어나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보면요, 하나의 컴퓨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VM 생성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00대, 그러니까 물리 하드웨어가 1000대, 10,000대가 된다고 하면요, 그 많은 가상 머신을 100대 생성하다, 1000대 생성하다 하게 되면요,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또한 그거에 따른 네트워크도 복잡해지고요. 쿠버네티스는요, 도커라는 도커가 돌아가는 물리 머신이 됐건 버추얼 머신이 됐건 그게 수천 대 수만 대가 있는 환경까지 대비해가지고서 그런 환경에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했을 때 여기에 공용 프로그램들이 있고 웹 서버들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런 환경으로 해서 딱 설치해가지고서 이만큼 스케일업도 되고 하는 환경으로 잘 알아서 관리해주는 환경이 필요해가지고서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사실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요, 클러스터, 컨테이너, 팟, 레이블, 복제 컨트롤러, 서비스 이런 개념들을 이제 딴 쪽에서도 오늘 오후에 쿠버네티스는 어떤 실습 세션도 많이 있고 딥다이브 세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찾아보고 하시면요, 오후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팟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줄링이 가능한 쿠버네티스의 단일 작업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IP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 관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키와 밸류 해가지고서 좀 집어넣어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쿠버네티스 관점에서 매니지를 해주는 그런 라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오픈스택에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애저를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애저에서 컨테이너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이요, 오픈스택의 공식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맵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프로젝트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가운데 보시면은 이거군요. 가운데 보시면 이쪽 노바라고 해가지고서 컴퓨팅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노바가 대표적으로 오픈스택에서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한다고 해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위에 웹에 대한 호라이즌이 있고 네트워크 관련 툴이 있고 등등 키스톤에서 인증 관련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오픈스택 공식 프로젝트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있고요. 50여 개가 넘습니다. 이 50여 개가 넘는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요, 오픈스택 프로젝트는 사실 VM을 관리하기 위한 컴포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계속 한 2010년 7월에 오픈스택이 처음 탄생하면서 이제 8년차가 되고 있죠. 8년차가 되면서까지 계속 컨테이너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관리하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어제 키노트에 강조했던 버추얼 GPU 지원하는 사이버그 프로젝트도 있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제일 최신 버전이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요, 컨테이너 관련된 오픈스택 공식 프로젝트가 이 정도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컨테이너 관련된 오픈스택 프로젝트가.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서 어제도 발표했던 오픈스택 햄을 기반으로 콜라라는 걸 기반으로 패키징을 하고 오픈스택 햄을 가지고서 실제 서비스 프로덕션 그레이드까지 가상머신들, 그러니까 오픈스택을 컨테이너 위에서 구동하기 위한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의 프로젝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요, 이 컨테이너 기술이 사실은 도커나 이런 거 보면 그냥 간단히 구분하는 건데 실제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고민을 했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매그넘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냐면요,
이게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쿠버네티스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오픈스택 인프라 기반에서 기존의 오픈스택 로바라든지 뉴트론이라든지 그런 기반 위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매니지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당시에 그래서 오픈스택 쪽에서 매그넘 프로젝트가 먼저 나왔고 그 이외에도 쿠버네티스가 나왔고 뭐 더커 스원, 뭐 이제 마라톤, 뭐 DC 메소스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컨테이너 매니지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이거는 오픈스택을 쓰는 사람들이 컨테이너로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년 전쯤에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쓰진 않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스택을 운영하면서 컨테이너 기반의 그대로 인프라를 가져가면서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매니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회사, 글로벌 회사들은 이 매그넘을 쓰고 있고 여전히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큐리오와 퍽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오픈스택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시면요. 그럼 VM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구동하게 되면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의 통신은 어떻게 되느냐. VM의 네트워크 스테이크를 다 거쳐가지고 오픈스택에서 만든 인프라의 어떤 복잡한 네트워크 스택을 다 거쳐가지고 가요. 그러면 컨테이너에서 네트워크는 사실 여기 중간중간 레벨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스택 환경 위에서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픈스택 모델 위에서 어떻게 더 빠르게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오픈스택 위에서 컨테이너를 돌릴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쓰지 않고 특정 큐리어라는 레벨을 하나 만들어서 다이렉트 통신하게 하는 게 큐리어에서 그런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지원이고요. 퍽시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모델에 대해서 신더라든지 어떤 마니더라든지 이런 스토리지를 이 도커 호스트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항상 VM을 거쳐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VM을 거치게 되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준 같은 경우는요. 매그넘하고 비슷하기보다 준은 그러니까 매그넘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 쿠버네티스를 보시면요. 쿠버네티스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어떻게 뭐 웹서버 만들고 DB 만들고 하시면 그 환경을 뭐 저장해가지고서 그 환경을 배포시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매그넘은 그거와 비슷한데 준 같은 경우는요. 오픈스택 노바에서 보면 가상 머신들을 하나하나를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그대로 똑같은 환경으로 비슷한 프레임워크로 해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환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머신 보면은 인스턴스 하나씩 띄워가지고서 거기서 뭐 접속해서 SSH 접속해가지고 막 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오픈스택에서 쓰던 비슷한 환경으로 해가지고서 컨테이너를 그대로 쓰더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쓰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그 매그넘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왔을 당시에는요. 노바 도커라고 하는 어떤 테스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노바 API를 통해서 노바가 VM을 지원하니까 그 리포트라든지 그런 데다가 하이퍼바이저로 통신을 하지 않고 컨테이너와 통신을 하게 하면 노바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노바 API가 VM에 대한 API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전혀 액세스를 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컴포넌트인 이 준이라는 컴포넌트 만들어가지고서요. 컨테이너의 어떤 디테일한 액세스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오픈스택 쪽에서 만들었던 게 이 준이라는 프로젝트고 이쪽은 실제로 개발이 많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세션에서 SK텔레콤이랑 하시면요. 패키징을 했다고 많이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픈스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핵심 구성 요소들이 가상머신을 관리하는 노바 그리고 인증을 관리하는 키스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핵심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그 컴포넌트들을요 컨테이너로 패키징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컨테이너를 만들면은 오픈스택을 그럼 설치할 때는 우리가 보통 오픈스택 매뉴얼이나 가보시면요 설치하는 방식이 VM에다가 하나하나 명령을 설치하고 아니면 엔서블러에서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할 때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픈스택 햄 같은 경우는요 이 햄이라고 해가지고 쿠버네티스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쿠버네티스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친화적이지 않다고 해가지고서요 어플리케이션에 친화적인 차트 단위로 만들어가지고서요
이걸 또 배포하는 햄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요 햄 도구에서, 즉 아까 폴라라든지 이런 데서 패키징한 오픈스택을 이 햄이라는 이 차트 단위에서 배포하는 그런 환경을 이제 오픈스택 햄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SK텔레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픈스택 쪽의 흐름이고요. 그럼 애저 쪽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나눠가지고 정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도커가 나오고 했을 때 애저 쪽에서 생각할 때는요. 그냥 VM 위에다가 도커라는 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템플릿을 만들어주면은 사용자들이 도커를 그냥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했고 이런 것들은 뭐 퀵스타트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 머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도커 머신은 지금 보시면은 도커닷컴에서 도커와 관련돼 가지고서 기본적인 어떤 도커가 구동되고 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애저뿐만 아니라 아마존 AWS 등등 여러 환경에서 드라이버들을 다 만들었어요.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서 구동하게 되면요. 이제 도커 엔진의 일종의 가상호스트에서 도커 머신 명령으로 해가지고 딱 구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 애저 환경에 맞는 컨테이너 어떤 기본적인 도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성이 돼가지고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애저 AWS 다양한 클라우드 지원하고 맥도 지원하고 뭐 윈도우즈 박스 다 지원하고요. 여기서 이제 애저 드라이버라는 게 이 도커 머신에 도커닷컴에 공식적으로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생성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로컬에서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요. 애저라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요 구독 정보에 의해 가지고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렇게 도커 머신을 하나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저 VM 위에서 도커 머신을 관리할 수 있는 머신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도커 쪽에서 여러 가지 드라이버 컨셉으로 해가지고서 도커 머신이라는 게 뭐 애저뿐만 아니라 AWS 다양한 곳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게 한 뭐 2년 전쯤에 해서 본격적으로 개발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쿠버네티스가 거의 대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뭐 DC 메소스건 마라톤이건 뭐가 대세일지 몰라서 애저 위에서 VM 위에서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애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요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해서 컨테이너 서비스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면은 컨테이너 서비스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저도 뭐 MVP로 활동하다 보니까요. 이것저것 뭐 컨테이너 서비스는 DC 메소스라든지 뭐 마라톤 뭐 메소스 이런 거 정도는 올려보면서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 다음 쿠버네티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ACS가 이제 그 VM을 직접 배포한 걸 좀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진짜 뭐냐면 오픈 소스를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비용은 VM 비용만 내면 된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제가 빠르게 정리하고 마치자면요. 그러니까 인프라 기술에서는 지금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한 게 한 4, 5년 전부터 해서 계속 좀 발전했습니다. 물론 VM에서 하이퍼바이저 관리하는 오픈스택이고 굉장히 유행을 했고 하지만요. 최근에 컨테이너 기술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오픈스택에서 컨테이너 관련된 프로젝트도 많고 즉 이제 더 이상 오픈스택에서 뭐 하이퍼바이저 관리하고 그것만 외칠 게 아니라 오픈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정말 왔다는 겁니다.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인프라에 어떻게 잘 도입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술 시도가 이루어졌고요. 애저 역시 지금 보시면요.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해서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애저 쪽에서 다양한 업계에서도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이 서비스 저 서비스 막 만들면서 이 서비스가 정말 괜찮겠구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 서비스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은 카카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요. 컨테이너도 라이트웨이트 VM, 가벼운 VM을 결합시켜서 보안을 강화시키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계속 컨테이너와 같이 어떻게 오픈 인프라가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은 현재 제가 다 이야기했던 오늘 얘기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 윈도우즈와 관련된 얘기를 재밌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 다음 세션으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